토크의 오동 박병호입니다. 제가 녹화하는 장소는 탐앤탐스 커피숍입니다. 소음이 조금 들리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윤회 그러면 문득 불교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불교에서는 인간이 죽으면 한 번의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자신이 지은 선행과 악행의 결과에 따라 업이 만들어지며 이 생전에 지은 업에 따라 죽어서 6가지 방향으로 윤회하며 환생한다고 합니다. 육도 윤회라고 하며 현재의 삶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지옥도, 아귀도, 축생도, 아수라도, 인간도, 천상도의 6가지 세계로 나뉘어 환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은 업에 따라 다음 생에 동물로도 태어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서양에서는 인간은 윤회전생을 하면서 또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지 동물로 태어난다고 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한불교 주계종 대선사였던 성철 큰스님 아시죠? 그분이 말씀하신 법문 중에 유명한 것으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고 하신 유명한 화두 많이 들어보셨죠? 성철 큰스님이 윤회에 관해 하신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성철 스님 법문집 중 장경각에서 출판한 영원한 자유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서문에서 성철 스님이 윤회에 관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대승이나 소승이나 어느 경론을 막론하고 팔만대장경에서 부처님은 한결같이 생사윤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만이다가 아니고 생전에 지은 바 업에 따라 몸을 바꾸어가며 윤회를 한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윤회는 우리 불교의 핵심적인 원리의 하나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업이라는 개념을 윤회의 비밀이라는 책에서는 카르마라고 정의합니다. 성철 스님 법문집의 하나인 영원한 자유라는 제목의 책도 나중에 전생윤회 토크의 주제로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얼마 전부터 서양에서도 불교와 윤회 사상 등 동양의 사상과 문화를 이해하고 연구하려는 학자가 많아졌습니다. 물론 그 깊이와 넓이는 동양에 비할 바가 못됩니다만 우리처럼 윤회가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심증만으로 바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양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실증되지 않는 이런 것조차도 증거들을 모으고 이것을 논리적으로 검증하고 분석하는 과학적인 접근을 많이 시도하고 있으며 그런 기록을 구체적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윤회의 비밀이라는 책에서도 윤회의 증거들을 모아 윤회의 논리적 근거를 찾으려고 시도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윤회와 전생이 있다는 것에 많은 부분이 타당성이 있고 그동안의 심증이 확증으로 굳어지시리라 믿습니다.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된다면 현재의 삶의 폭을 확장하여 넓은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윤회의 비밀 책에 관한 토크를 계속 보시면 윤회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윤회의 비밀로 소개된 이 책의 원래 영어 제목은 위에 써 있다시피 many mansions입니다. 단어 뜻 그대로 많은 맨션들, 즉 많은 집들입니다. 집은 여기서 육체를 의미합니다. 집이 많다는 것은 육체를 여러 번 바꿔서 다시 태어났다는 윤회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1988년 장경각에서 윤회의 비밀이라는 책으로 윤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에드가 케이시라는 미국의 영능력자가 화면 속에서 행한 리딩 기록을 바탕으로 지나 서머나라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리딩 기록을 분석하여 저자인 지나 서머나라의 시각에서 저술한 책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윤회론의 과학적 논증을 시도하였으며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윤회와 윤회론의 실체에 접근해 들어갑니다. 그녀는 이 책에서 윤회론은 인간을 둘러싼 불가해한 현상들을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해주는 과학적인 우주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나 서머너라는 미국의 뉴 에이지 사상을 주도한 인물의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저술가이자 강연자로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교육학과 심리학 학위를 받고 음악학교에서 피아노와 성악을 공부하였으며 그곳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약 2년에 걸쳐 미국의 유명한 영능력자 에드가 케이시가 남긴 자료들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 책 윤회의 비밀을 썼습니다. 뉴 에이지는 20세기 이후 나타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영적인 운동과 사회활동, 그리고 뉴 에이지 음악 등을 종합해서 부르는 단어입니다. 뉴 에이지라는 이름으로 서로 단합된 활동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사람이 어떤 운동을 하는지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갖고 있는 속성은 유일신 사상을 부정하고 범신론적이며 개인이나 작은 집단의 영적 각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뉴 에이지와 관련하여 미국의 닐 도널드 월시라는 분이 쓴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도 뉴 에이지로 분류됩니다. 이 책도 윤회 전생 토크에서 다뤄볼 생각입니다. 주인공 에드가 케이시는 1877년 출생해서 1945년 67세로 돌아가셨습니다. 미국의 켄터키주 호킨스빌이라는 농촌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학력은 7년간 동네 학교를 다닌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꿈인 목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혼자 놀거나 돌아가신 할아버지 영혼과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과거 투시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어린이 된 케이시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닌 남을 돕기 위해 영능력을 사용하였고 그럴 때만 투시로 본 예측이 정확하였다고 합니다. 케이시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능력을 돈벌이로 이용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초기 미국 엘러노무주에서 활동하다가 1927년 리딩에서 말해진 대로 미국의 버지니아 비치로 이사하여서 그곳에 머물면서 체면으로 많은 이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케이시가 초감각적 지각에 접근하는 방법은 자기 체면이었습니다. 철제 침대에 눈을 감고 배 위에 손을 올린 후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에드가는 체면 상태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의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신비로운 예언도 남겼다고 합니다. 그가 한 예언 중에서 현실에서 실현되었던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언으로는 1929년 미국의 주식시장 붕괴와 대공황을 예언하였고 1935년 오스트리아 일본이 손잡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것이라는 예언을 하였으며 세계 2차 대전 이후 유태인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였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8천여 개에 대한 예언과 답변을 주었다고 합니다. 케이시를 찾아온 유명한 손님으로는 미국의 전 대통령 우드로 윌슨, 토머스 에디슨, 러시아 태생의 미국 작곡가 어빙 벌린과 조지 거신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윤회의 비밀이라는 책은 이러한 예언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 책은 케이시가 최면 속에서 행한 피지컬 리딩과 라이프 리딩의 기록을 저자의 시선에서 보고 논리적으로 기술한 것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피지컬 리딩이란 최면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육체와 건강 상태를 말해주는 것을 기록한 것이고, 라이프 리딩은 리딩을 의뢰한 사람의 전생이나 성격을 얘기한 기록들입니다. 케이시는 1923년에서 1945년 사망할 때까지 22년 동안 약 2,500여 건의 라이프 리딩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피지컬 리딩처럼 매 건마다 주석을 달아 현재까지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케이시가 최면이라는 영능력을 발견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시의 본래 꿈은 목사가 되는 것이었으나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하여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장 후 그는 책방 직원, 보험 세일즈맨을 전전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21살 때 어느 날 후두염에 걸립니다. 후두염으로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되었고
보험 세일즈맨을 그만두고 목소리가 필요 없는 직업으로 사진사를 택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하트라는 최면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케이시가 처음으로 최면이라는 것을 알게 된 계기였죠. 최면술사인 하트는 케이시에게 최면을 걸어 목소리가 안 나오게 된 이유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케이시는 그가 건 최면 상태에서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을 경험했으나 최면이 깨어나면 다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갔고 케이시는 이후 레인이라는 다른 최면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케이시는 레인이 거는 최면에 들어가 자기 자신의 몸을 들여다보고 후드음의 원인을 알아내었고 1년 만에 자신의 목소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케이시가 최면을 통하여 병의 원인을 알아내는 것을 지켜본 레인은 케이시가 스스로 자기의 몸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면 남의 몸도 진단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였고 이 생각을 실천해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에드가 케이시가 의학적 투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발견하여 활용하기 시작한 피지컬 리딩의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리딩이라는 말도 레인이 처음 사용한 것입니다. 레인은 케이시가 최면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몸 상태를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속기해 나갔고 이것을 정리한 것을 리딩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환자를 직접 만나는 대면 리딩을 하였으나 나중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라도 환자의 정확한 이름과 위치만 최면에서 암시로 주어지면 리딩이 가능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마치 명리학에서 사주팔자를 알려주면 그 사람의 운명을 해석해내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케이시가 리딩을 하기 위해서는 최면을 걸어주는 보조자가 필요합니다. 케이시가 타인의 리딩을 하기 위해서 머리는 남쪽으로 발은 북쪽으로 오고 편안하게 누워있으면 보조자가 옆에서 최면을 겁니다. 그 상태로 20-30분 지나면 케이시가 최면에 들어가고 이 순간 옆에 보조자가 암시를 주면 이것에 케이시가 대답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케이시는 죽을 때까지 본인의 능력을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도움을 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확고한 신념을 일관되게 견지했습니다. 리딩을 하는 날에는 오전 오후에 각 4명씩 평균 8명을 리딩하였다고 합니다. 리딩은 끊임없는 긴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심신할 소모가 심했고 그래서인지 1945년 1월 3일 비교적 이른 나이인 향년 67세로 운명하였습니다. 다음 토크의 주제는 윤회의 비밀 책 제3장 인생의 수수께끼에 대한 대답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